네, 안녕하세요. 리테러 에듀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연세대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올리는 영상들이 이제 좀 속도도 좀 느리긴 한데, 이제 대부분의 학교들의 입시 결과 공개는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이제 공개가 되긴 했는데, 좀 작년하고 이렇게 공개 방식이 좀 바뀐 건지, 네, 작년 거하고 작년에 공개된 내용들하고 올해 공개된 내용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약간 좀 결이 다른 형태로 지금 입시 결과들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각 대학별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좀 같이 입시 결과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 뭐 아직까지도 그 입학처 홈페이지에는 공개가 안 된 학교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학교들도 있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작년하고 좀 많이 엇박자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또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제가 뭐 그 부분을 확인을 하지 못해서 일단 그 대기업에 제공되어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일단 좀 내용을 살펴볼 거고 특히 이제 정시전형 같은 경우는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70%컷 자체를 공개를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각 과목별 영역별로 또 이제 정시 입시 결과를 좀 공개하는 바람에 이제 전년도 거하고 직접적인 비교 자체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나중에 정시 입결 설명을 할 때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수시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기본적으로 공개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기본 그 성적 자체의 이제 변화나 이런 부분들 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그걸 한번 좀 살펴볼 거고요. 특히 이제 2개년도 지금 2024학년도하고 2025학년도 두 개년도 지금 입시 결과를 좀 비교해서 살펴볼 건데 2024학년도가 2025학년도에 좀 전형별로 좀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제가 이제 각 전형별로 수시 각 전형별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실 수 있게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입시 결과 수시 전형부터 살펴볼 건데 살펴보기 앞서서 제가 이제 뭐 입시 요강까지 지금 다 영상을 올리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서 기본적으로 2026학년도에 몇 가지 변동된 사항들, 그러니까 제가 다른 대학 영상을 올릴 때도 각 전형별로 변동된 건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모집단위 신설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내용은 먼저 좀 우리가 입시 결과 살펴보기 앞서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6학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에 연세대에서 지금 모집 단위가 이제 신설이 된 모집 단위들이 있는데 요건 이제 올 초에 이제 뭐 공개가 되긴 했었는데 이제 뭐 최종적으로 이런 확정돼서 나왔으니까 네, 요 부분들은 이제 좀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전년도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25학년도에 이제 제가 다른 대학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자유전공을 학부를 이제 설치를 해서 각 대학별로 인원들을 많이 뽑았었죠. 선발했었는데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우리가 이제 그 전년도 기준으로 따져보면 자유전공 자체 신설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2026학년도에 무전공 이제 학부 명칭은 진리 자유학부라고 해서 이제 무전공이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이 됐고 규모나 사이즈는 상당히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무전공 같은 경우에 수시 전형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정시 전형 두 개 이제 나눠서 선발을 하는데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5명, 아이고, 네, 115명을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 149명을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정시 전형의 비중이 수시보다 조금 더 크긴 한데 그래도 뭐 작년 같은 경우나 올해 입시 요강 같은 경우를 보면 뭐 어떤 특정 대학교들 같은 경우는 정시로 거의 대부분 다 몰아넣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경향들이 좀 많은데 연대 같은 경우는 수시나 그 다음에 정시에서 적절히 이제 인원을 좀 배분을 해서 선발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총 40명을 모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활동 우수형이죠. 활동 우수 같은 경우에는 총 51명을 모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에서 24명을 모집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이제 한 115명 정도 규모로 지금 이제 선발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시 전형 같은 경우는 인문 쪽에서 73, 그 다음에 자연 쪽에서
76. 네, 요렇게 이제 모집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149명 정도를 모집을 하는데, 예, 모집 규모 자체가 지금 적은 건 아니니까, 이제 무전공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네, 일단 연세대 무전공 단위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빌리티 시스템 전공이라고 해서 새롭게 이제 첨단 학부 관련해가지고 모빌리티 시스템 전공이라는 게 새롭게 신설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빌리티 시스템 전공은 수시에서 총 15명을 모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시 전형에서 총 10명을 모집을 하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2026학년도 이제 기본적인 그 연세대 수시 모집 요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모빌리티 시스템 전공은 계약학과는 아니고, 네, 이제 첨단학부 이제 인원을 좀 모집 단위들을 좀 개편을 하면서 새롭게 이제 신설된 모집 단위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좀 신설된 모집 단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 이제 추천형인데, 뭐 아시겠지만 추천형 같은 경우 2025학년도하고 2024학년도 사실 극도로 좀 달랐었죠. 좀 이제 전형이 많이 달랐었는데,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없이, 이 당시에는 수능 최저 없이 이제 면접을 치르는 전형으로 되어 있었고, 2025학년도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형 방법 자체가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교과 성적 100%로 선발하는데 여기에 이제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면접은 이제 폐지를 했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수능 최저를 이제 적용을 했었고, 이 수능 최저는 이제 학생부 종합 활동 우수형 수능 최저하고 이제 동일했었는데, 뭐 아시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 최저 관련된 부분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인문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 수학, 탐구, 지정 과목 없습니다. 인문 쪽은. 그래서 요 중에서 반드시 2합 4인데 여기에서 국어나 또는 수학은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3등급 이내여야 된다 라고 하는 조건을 이제 충족해야지 이제 합격을 할 수 있었다. 네, 그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탐구 같은 경우는 개별 과목으로 인정을 해서 엄밀하게 따지면 탐구 두 과목 평균을 내는 게 아니라 탐구 이렇게 개별 과목으로 또 인정을 해줬으니까 그 부분들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국어야 뭐 이제 당연히 지정 과목은 별도로 없었고요.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지정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나 미적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탐구도 과탐을 선택을 합니다. 과탐을 선택을 하는데 역시 여기서도 탐구는 개별 과목으로 봐서 과탐 1, 과탐 2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인정을 했다. 그렇게 해서 2합 5등급이 나와야 된다. 반드시 수학은 포함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었고요. 영어가 3등급 이내는 동일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학, 그 다음에 치예, 그 다음에 약학 같은 경우에는 네 의지학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도 역시 기하나 미적, 그 다음에 과탐을 적용을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아시겠지만 1등급이 2개 과목이 나와야 되고, 반드시 국어나 수학 중에 하나는 포함을 해야 됩니다. 국도는 수학을 포함한다. 그리고 영어는 3등급 이내. 네, 요건 이제 동일한 기준이었다라고 일단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과학대학이나 간호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이나 자연 쪽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하나만 충족을 하면, 그 기준을 충족하면 이제 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이 됐다. 그래서 뭐 2합 4를 맞추든 아니면 2합 5를 맞추든 간에 네, 인문이나 자연 쪽에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생활과학대학하고 간호대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네,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수능 최저가 2024학년도엔 적용되지 않았고 2025학년도에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됐고, 그리고 올해 2026학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올해 거하고 2026학년도하고 입결을 조금 더 이제
상관관계, 입결의 상관관계성만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2024학년도보다는 2025학년도 입결이 좀 더 우리가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데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합격자들의 성적 자체는 사실 실제로 수능 최저를 적용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그렇게 큰 편차가 발생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의 실질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뭐 미세한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그냥 좀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반영교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영수사과 요게 이제 기본이고, 나머지 이제 기타 과목들도 이제 반영이 되는데, 반영 교과에 대한 어떤 반영 점수 방식은 좀 다르니까, 그 부분들은 수시 모집 요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어국문학과부터, 이제 추천형 국어국문학과부터 한번 좀 살펴보면요. 모집 인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2024학년도에 비해서 한 명, 감소했습니다. 감소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경쟁률은 전년도보다 조금 더 증가했죠. 그리고 충원 합격 순위 13명이었는데, 50% 컷과 70% 컷을 한번 비교해보면, 1.4 정도. 이게 전년도 2024학년도 수능 최저가 없었을 때랑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약간 좀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문학과 같은 경우는 50%하고 70% 컷이 1.37로 동일했었습니다. 물론 전년도보다 오히려 수능 최저를 적용했을 때가 더 성적이 상승하는 이제 기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물론 이제 전년도 2024학년도 면접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또 당시 2024학년도 면접이 수능 이전 면접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능 이전의 면접을 보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꼈던 학생들은 또 지원하기를 약간 좀 꺼려하는 부분들도 좀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중문학과 같은 경우는 입결이 좀 많이 상승을 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영문학과도 지금 1.33, 1.36 정도였고요. 이전 연도 1.5보다도 오히려 점수가 더 상승을 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문학과는 1.5 정도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고요. 불문학과가 1.43, 1.6, 이전 연도 1.65에서 1.9보다 일단 접수 입결이 대체적으로 좀 많이 상승을 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히려 전년도보다 인문대학 같은 경우 지금 입결 자체가 좀 상승을 했고, 노원논문 같은 경우는 전년도하고 좀 비슷했습니다. 1.58 정도로 좀 비슷했고, 그 다음에 사학과가 1.43, 1.49, 이전 연도 1.4, 1.53과 비교해도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철학과 역시 1.43, 1.47로 이전 연도 1.6대의 성적대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했다. 그래서 지금 인문대학 같은 경우 지금 국문부터 철학과까지 한번 인문대학들 입결을 이제 어차피 올해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지금 반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 대체적으로 지금 학과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1.4등급 내외 정도 선에서 1.4등급 내외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입결이 좀 형성된 거 아닌가.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전 연도 2024학년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2024학년도 모집 단위별로 물론 편차는 있습니다. 편차는 있는데 50% 컷과 70% 컷 사이에 갭 차이가 좀 큰 학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0.2 정도 이상의 편차가 나는 학과들도 있었는데, 지금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이 되고 면접이 폐지가 되면서 50% 컷과 70%컷 사이에 편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라는 특징도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좀 참고 사항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모험 삼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이제 뭐 충원이 많이 돌아가지고 모험 삼아서 내가 길게 꼬리가 늘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지원을 하면은 사실 이제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걸 오히려 2025학년도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하실 때 그런 부분들 충분히 좀 참고해서 지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자체가 사실 이제 어차피 이 연세대학교 정도 지금 쓸 정도의 학생이라고 하면 뭐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나 뭐 서강대나 성균관대 이 정도를 다 지원하는 학생들일 텐데, 그 정도의 이제 그 학교들하고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뭐 그런 학교들보다도 지금 높다라고,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강력한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보긴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대체적으로 입결 자체가 좀 상대적으로 좀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 교과 전형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헌정보학과는 1.5, 1.6으로 이전 연도 1.3대 성적보다는 문헌정보학과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문과 쪽, 인문 쪽에서 지금 문헌정보학과의 학과 입결 자체가 상대적으로 지금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학과들에 비해서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올해 2026학년도 문헌정보학과 입결은 일단 상승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제가 다른 대학교 할 때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문헌정보학과 같은 경우가 그 속칭 이제 레어템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학과들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놓고 고민을 해본다라고 하면 지금 2025학년도 1.5, 1.6대의 성적대보다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최소한 1.3 정도까지는 조금 안정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발생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심리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1.37, 1.47, 이전 연도 1.32, 1.38과 비교해도 얼추 비슷하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경제학부도 역시 50% 컷은 오히려 조금 떨어지긴 했으나 70% 컷이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됐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응용통계 1.28에서 1.32, 그리고 이전 연도보다 조금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영학과는 지금 더 상승을 해서 1.2대까지 지금 점수대가 입결이 형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연과학대학 쪽 같은 경우에 지금 수학과가 1.2, 네, 이전 연도보다 역시 더 뛰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인문 쪽 지금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 점수가 한 1.3 정도 내외선, 경영학과까지 포함했을 때 대략 이제 요거 이제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사회과학 계열이나 경영 경제 계열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학과들도 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1.2에서 1.3 정도 내신 등급이 형성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자연과학대학으로 좀 들어가서 자, 수학과가 그랬고 물리학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학과하고 별반 편차가 크지 않게 형성이 됐습니다. 이전 연도에 비해서 조금 더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화학과는 네, 이전 연도보다 점수대를 더 끌어올리면서 1.27, 1.3 네, 다른 수학과나 물리학과, 자연과학대학하고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되었다. 이것도 역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구시스템과학과 이전 연도 1.63, 1.65였는데 역시 점수대가 더 올라가면서 1.39까지 지금 50%, 70% 컷이 동일하게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천문우주과학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전 연도보다 더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기과학과도 1.4 정도 등급에서 이전 연도 1.65 등급보다는 좀 더 높은 등급을 형성을 했고, 네, 선호도가 매우 높은 화공생명공학부 같은 경우는 1.1대까지 네, 성적대가 올랐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과학대학 같은 경우 지금 수학부터 시작해서 여기 대기과학과까지 여기 해당되는 학과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지금 한 1.3 정도 내외 선에서 이제 형성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화공생명은 지금 압도적으로 높은 성적이 나왔고요. 역시 선호도가 높은 전기전자도 1.2에서 1.26 정도로 이전 연도 1.3, 1.4보다도 오히려 점수대가 더 상승을 했습니다. 건축공학 역시 마찬가지로 1.3, 1.4대까지 상승했고요. 도시공학도 1.4 등급대로 이전 연도보다 대체적으로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이제 계속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오히려 이전 연도에 면접이 있었을 때 면접의 변별력이 더 컸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관련해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자체가 매우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이 정도 성적이 나왔다라고 하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은 생각보다 대단히 높게 형성이 되었다. 그건 이미 예전에 학생부 종합전형 활동 우수형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연대 평균이 보통 한 80% 정도 된다라고 제가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에서 쓰는 학생들도 대체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네, 80% 정도 내외선은 형성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자체가 엄청나게 큰 변수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오히려 이전에 면접의 변별력이 더 컸던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런 부분으로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회환경 시스템공학부도 1.3대로 이전 연도보다 네, 점수가 좀 더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기계공학부 1.46, 1.54에서 1.34, 1.37, 신소재 1.2대, 산업공학도 1.2대로 공대 계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짜 좀 안정적으로 쓰려면 1.2 정도 내외에서는 네, 유지가 되어야 결론적으로 합격을 이제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참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공학은 1.15, 1.2, 그 채용 연경 이제 그 계약학과이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같은 건 계약학과이기 때문에 매우 높은 성적대를 좀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이전 연도 2024학년도에는 선발을 하지 않았었는데 네 지금 어쨌든 시스템 반도체가 1.15, 1.2 정도로 상당히 이제 높은 입결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융합공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약학과인데 네, 요 계약학과 같은 경우는 입결이 공개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입결이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대체적으로 시스템 반도체하고 더불어서 계약학과라고 하는 측면을 고민을 한다면 디스플레이 융합공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1.1에서 한 1.2 정도 사이에 입결이 형성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스템 생물학과도 역시 공개되진 않았지만 이전 연도 1.45, 1.46이었다라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공대가 점수가 상승했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1.2에서 한 1.3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생화학과는 네,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근데 사실 비슷한 게 2024학년도에도 워낙 이제 높은 점수대가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큰 편차가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생명공학과가 1.14, 1.19로 이전 연도 1.4, 1.46보다도 역시 점수가 높은 그런 점수대를 보여주고 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첨단 컴퓨팅학과 학부, 요거는 이제 그 학제 개편이 좀 나타나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신설해서 모집한 단위였는데, 네, 여기도 1.16, 1.18로, 그러니까 컴퓨터 계열 자체가 워낙 선호도가 높은 학과이다 보니 높은 입결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이제 조금 이제 그 모집 단위들이 좀 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연도에 이제 있었던 컴퓨터 과학과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 관련된 이런 학부들 일부가 첨단 컴퓨팅 학부 쪽으로 이제 신설이 되어서 새롭게 모집을 한 케이스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IT 융합공학 전공이 지금 1.21 정도, 네, 요 정도 이제 형성이 되었다. 여기 IT 융합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전에, 그러니까 IT 융합 공학 뭐 이제 그 관련된 그 전공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기재가 이제 그 공개가 안 됐었는지 이제 여기에 기재가 안 돼 있는데 어쨌든 지금 2025학년도 지금 자료에 근거해서 살펴보면 대략 한 1.2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네, 요 성적은 아마 올해도 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지능형 반도체가 1.43, 1.48로 다른 여타 공대에 비해서 점수가 조금 낮게 형성이 됐죠. 그래서 지능형 반도체 공학 전공 쓰려고 하는,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여기 좀 유의해서 입결 자체의 지금 상승 가능성은 충분하다. 왜? 다른 공대가 얼추 지금 1.2에서 1.3 정도인데 2025학년도 입결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상대적으로 입결이 낮게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등급 정도까지는 이제 2등급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신학과는 1.8에서 1.65, 1.78 뭐 조금 소폭 상승하긴 했습니다. 자, 역시 이제 사회과학계열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정치 외교학과를 보면 이전 연도 1.22, 1.34 그리고 2025학년도에 1.26과 1.3으로 이전 연도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워낙 2024학년도에도 높은 입결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비슷하게 형성이 된 것 같고요. 행정학과도 거의 비슷하죠. 행정학과도 비슷하고 사회복지학과가 이전 연도보다 조금 떨어지긴 했으나 네, 요 사회복지학과 이제 사회과학 계열 쪽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 미리 여기까지도 한번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러니까 사회학과하고도 좀 비교를 해보면 그리고 문화인류학과 여기 요 세 개 학과 같은 경우가 대체적으로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입결이 다 떨어진 학과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학과들 자체는 당장 입결 상승에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등급 정도냐라고 했을 때는 1.2에서 한 1.3 정도 내외까지는 네,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 지원할 때 올해 뭐 1.4나 1.5 정도 성적으로 이제 합격을 기대하기는 조금
조금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최종 결과 이제 뚜껑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조금 안전하게 지원하시려면 1.2에서 1.3 정도 그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 언론 홍보 영상학부는 1.1대로 역시 인문 쪽에서 가장 높은 입결을 보여준 학과였다. 그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 환경이 1.45에서 1.64로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여기도 역시 조금은 상승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식품 영양은 1.97에서 1.42로, 점프를 많이 했습니다. 성적도 많이 올랐는데, 제가 이제 다른 대학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식품 영양이나 식품 공학 같은 경우에, 당분간 인기가 쉽게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 같아서, 식품 영양학과도 조금 더, 높은 점수대에 좀 지원을 고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1.3 정도 안 돼도 1.3 정도 내외에서는 충분히 좀 고민을 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실내 건축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비슷했고 그 다음에 아동가족학과가 1.43으로 이전 연도하고 역시 비슷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 디자인이 1.4, 1.5 디자인 계열 자체도 역시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학부가 예상 외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1.2, 1.3에서 1. 거의 뭐 7, 1.8 정도까지 지금 떨어졌다. 당장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폭도 조금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까? 역시 뭐 마찬가지로 한 1.2에서 1.3 정도 그 정도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의예과 50% 컷이 1.0, 그 다음에 70%가 1.01, 이전 연도보다 점수대를 더 끌어올렸고요. 치의학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전 연도보다 점수대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간호학과 마찬가지로 입결 끌어올렸고요. 약학과까지 살펴봤을 때 전반적으로 입결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럼 옛날처럼 이제 다시 면접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이제 희망사항을 갖기에는 이미 이제 2026학년도 입학 전형은 2025학년도하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 있어서만큼은요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2025학년도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뭐 낮아질 수도 있지 않냐? 낮아질 수도 있죠. 그건 이제 확률의 문제이긴 한데 보통 요 정도 성적대 학생들이 결론적으로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정도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내신 성적이 거의 대부분 다 1.5등급 내외 정도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 이제 연세대 입결은 2025학년도 입결을 참고하셔서 이제 그 모집 단위별로 편차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한 1.2에서 여유 있게 한 1.3 정도, 그 정도 잡고 일부 이제 모집 단위 조금 입결이 좀 낮게 나오는 모집 단위들이 한 1.4등급 정도 내외, 그 정도 잡아 놓으시면 충분히 한번 지원하고 승부를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제 활동 우수형 입시 결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동 우수형에는 일부 좀 변화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변화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모집 방법에 관련된 부분들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입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단계별 전형을 하죠. 단계별 전형을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가 1단계는 서류 100%로 지원 학생들의 3배수를 모집을 해서 이제 학생들을 선발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2026학년도에 요 배수가 1단계 선발 배수가 2026학년도에는 4배수로 변경이 됩니다. 자, 4배수로 변경이 되는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연세대 이제 활동 우수형을 이제 지원했던 학생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제 3배수를 뽑고, 워낙 이제 그 최상권 대학이다 보니, 경쟁률이 높아지는 거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쟁률이 3대1, 4대1, 5대1 막 이렇게 넘어갈 때, 과연 이제 지원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정말
고민을 하는 학생들을 많이 봤는데, 최소한 이제 올해 같은 경우 4배수까지 이제 좀 늘려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에,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폭 자체는 조금 더 이제 넓어졌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4배수까지 이제 변경을 한 부분들이 실제 경쟁률에 뭐 어느 정도까지 이제 영향을 주어서 전년도 2025학년도 경쟁률보다 더 높아질지 어떻게 될지 그거는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4배수로 변경이 됐다라고 했을 때 전년도하고 뭐 모집 단위별로 경쟁률은 다 다르겠지만 전년도하고 경쟁률 비교해봐서 비슷한 경쟁률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네, 그만큼 이제 승부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얘기니까 뭐 충분히 나중에 경쟁률도 한번 좀 잘 고민해서 지원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단계. 2단계는 1단계 성적 60%와 그 다음에 면접 4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모집을 합니다. 자, 그런데 면접 같은 경우에 지금 비중이 40%면 결코 작지 않죠. 그리고 이 면접 비중이 40%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서류의 부족함의 일부를 면접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좀 메꿀 수 있다는 건데, 제가 이 부분에서 자, 수능 최저까지 하나 말씀을 드리고 같이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수능 최저는 따로 뭐 제가 쓸 거는 사실은 없고, 이게 왜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전형 기준과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인문 같은 경우에는 네, 국어나 수학 둘 중에 하나 포함해서 2합 4, 그리고 영어는 3등급 이내. 그 다음에 자연 같은 경우는 수학이랑 과탐 지정 과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학 반드시 포함해서 2합 5, 네, 요렇게 이제 나와야 되는 그런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좀 참고하고 가야 될 게 이제 뭐냐면, 앞서서 이제 수능이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 자체가 그렇게 큰 변수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짐작입니다. 않았던 것 같고, 오히려 2024학년도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 대신에 면접이라고 하는 것을 치렀을 때 그때 당시에 변별력이 좀 더 높았던 거 아닌가. 입학 성적이 대체적으로 2024학년도가 좀 더 낮았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결론적으로 면접에 대한 변별 요소가 좀 더 크지 않았을까. 그 부분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차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어떤 충족률의 비율을 대략 한 80% 정도 내외선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라고 하면 최소한 여기 지원하는 학생들의 상당수는 수능 최저를 거의 대부분 다 충족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앞서 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면접에서의 변별력이 상당히 좀 높아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활동 우수형을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당장 이제 1차적으로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충족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하면 면접에서의 당락이, 면접 자체가 합격의 당락을 결정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체계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면접 대비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활동 우수형 입시 결과를 한번 좀 살펴볼 건데, 문제가 이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정성평가의 영역이다 보니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입결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당장 이거를 지원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참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기본적인 참고 사항으로만 파악을 하되 여기에는 정말 특목이랑 자사 학생들이 많이 섞여 있다는 거를 충분히 감안해서 일반고 기준으로 했을 때 과연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국문학과 같은 경우가 지금 2.57, 2.81 정도가 나왔는데 이 정도 성적에서 연세대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냐?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반고에 그냥 일반적 생기부를 토대로 수능 최저를 맞춘다고 해도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1점대 내신 성적에서 결론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럼 그 1점대 1등급 때 내신 성적이라는 게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1.3 정도 또는 1점 안 돼도 1.4 정도까지는 우리가 잡는다라고 했을 때
뭐 1.3이나 1.4 정도 되면 굳이 어렵게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게 아니라 학생부 교과전형을 지원하면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학종을 지원하는 일반고 학생들의 내신 성적은 그래도 평균 잡아 한 1.6, 1.7 정도는 그래도 최소한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정도를 조금 염두에 두고 네, 여기 입결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학종 같은 경우는 2024학년도, 2025학년도 거의 입결 변화의 폭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제가 이건 다른 대학들도 말씀드려 보다 보면 항상 이 학종이라는 게 오히려 입결 편차가 더 커야 되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뭐 내신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생기부 전반을 보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매년 어쨌든 뭐 성적이 조금 안 좋다고 해도 생기부의 활동 자체가 워낙 좋은 학생들은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편차가 좀 크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실제로 학종은 연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에서 2개년도, 3개년도 입결을 비교해보면 정말 특별한 경우, 특정한 모집 단위의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편차가 그렇게 많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국문학과 같은 경우도 지금 2024학년도 기준 2.8 정도였는데, 사실 2025학년도에 지금 50% 컷이 2.57, 70% 컷이 2.81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 이건 편차라고 보긴 굉장히 좀 힘들죠. 정성평가 영역으로만 놓고 보자면. 그래서 일반고 기준으로 어쨌든 한 1점 중후반, 내신이 1등급 중후반 정도는 최소한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중문학과 같은 경우가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역시 제가 보는 기준에서 편차가 그렇게 크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영어 영문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동문 같은 경우는 공개는 하진 않았고요. 불문이 지금 2.73, 2.78, 이전 연도하고 비교해봐도 역시 큰 편차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다만 제가 이제 그 다른 대학 그 외국어 계열 같은 경우도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이 외국어 계열 같은 경우는 특목이나 국제고, 그러니까 외고나 국제고 학생들이 워낙 이제 많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감안하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노원 후문이 1.73, 1.91인데 이전 연도하고 비교해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사학과도 2점대 초반, 철학과도 2점대 초반으로 뭐 철학과는 2024년도에 비해서 조금 하락하긴 했으나 70% 컷만 놓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하락하진 않았죠. 오히려 사학과 같은 경우가 2024학년도에 70% 컷이 3점대까지 내려갔다가 2.36으로 회복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헌정보학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다 1점대였는데, 지금 2025학년도 2.98이 이제 70% 컷으로 나타나면서, 일반고 학생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 같고요. 뭐, 특목이나 자사 학생일 확률이 좀 높다. 그렇게 좀 예측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문헌정보학과 같은 경우에 2024학년도가 지금 1.65, 1.78이었다라고 한다면 요 성적대가 아마도 일반고 학생들의 성적대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2025학년도 지금 1.84 정도면 요 성적대가 역시 일반고 학생의 성적대 정도 기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종 같은 경우 일반고 기준으로 1점 중후반 정도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어느 정도 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심리학과는 여전히 매우 높게 입결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 1.56, 1.68 정도라고 하는 거, 이 정도면 뭐 조금만 더 높았으면 사실 교과 전형 써도 괜찮은 성적이었을 텐데, 요 정도 지금 성적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부는 전년도하고 싱크로율이 매우 높죠. 비슷하게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응용통계학과도 역시 뭐 비슷하게 2점대 극초반 정도, 경영학과도 1.73, 1.91로 놀랍게도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과는 오히려 전년보다 더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물리학과 같은 경우도 뭐 전년도하고 뭐 비슷비슷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과도 역시 전년도하고 좀 비슷하게 1점, 지금 중반 정도 형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시스템과학도 역시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2점 극초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천문 우주학과도 역시 1.59, 1.67. 뭐 지구 시스템이나 천문 우주학과, 대기과학과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대학에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 이제 학과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측면을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원하는 학생들도 제법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공생명공학부가 1.59, 1.76으로 거의 뭐
물론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 성적이 더 높았지만, 네, 매우 높은 성적으로 지금 학종 입결이 형성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전기전자도 지금 1.59, 1.73 정도. 그 다음에 건축공학이 조금 낮게 형성되어 있지만 1.9에서 2.0 정도 사이, 네, 그 정도가 이제 형성이 됐다. 그 다음에 도시공학과가 조금 더 내려와서 2점 초반대 정도, 네, 등급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회환경 시스템공학부도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조금 떨어지긴 했으나 뭐 유의미한 차이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기계공학부는 네, 전년도보다 대체적으로 좀 더 올랐다. 그 다음에 신소재공학부도 전년도보다 좀 더 올랐고요. 그 다음에 산업공학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년도보다 조금 더 상승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학부들 이 정도의 학종 성적 편차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유의미한 편차는 아니다. 그러니까 생기부의 활동 자체만 가지고도 충분히 뒤집을 수도 있고 또 면접으로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정도 성적의 편차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계약학과라고 하는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 시스템 반도체공학 같은 경우에 네, 지금 1점 후반대 정도 나왔는데 요 성적대의 상당수의 학생들이 네, 특목 자사였을 확률들도 네, 배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를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스템 생물학과입니다. 자, 시스템 생물학과는 1.4 정도, 네,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화학과가 1.7, 전년도보다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이 정도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제가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릴게, 2026학년도에 좀 변화된 내용이긴 한데, 이게, 2026에서 시스템 생물학하고 그 다음에 생화학과 같은 경우는 2026학년도에도 모집을 하거든요. 근데 다만 추가가 돼서 생명과학부라고 하는 네, 모집 단위로도 네, 학종 활동 우수형에서 이제 새롭게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명과학부 같은 경우는 정시에서만 이제 모집을 했었는데 이제 수시에서도 모집을 한다는 게 특징이고요. 이 생명과학부가 바로 시스템 생물학과하고 생화학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약간 그 광역 모집 단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생명과학부에 합격해서 입학하는 친구들은 시스템 생물이나 생화학 중에 전공을 하나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있으니까 이건 수시 모집 요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첨단 컴퓨팅 학부가 1.63, 1.67, 그리고 IT 융합공학 전공이 그 다음에 1.78, 1.81, 네,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능형 반도체 전공은 1.64, 1.72로 역시 높은 내신 등급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공대 같은 경우 뭐 이걸 평균치로 낸다는 게 큰 의미가 없겠죠. 왜냐하면 모집 단위별로 편차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을 내는 거는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공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그냥 뭐 특정 모집 단위를 제외하면 1.6에서 한 1.7 정도 사이에서 어느 정도 지금 입결이 형성된 것 같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컴퓨터랑 인공지능 같은 경우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첨단 컴퓨팅 학부라는 이름으로 이제 모집 단위가 일부 개편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비교해서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학과는 3점대를 살짝 넘어가는 평균치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외교가 1.63, 1.88로 이전 연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학과가 1.7, 2.05로 이전 연도보다 소폭 하락하긴 했습니다. 특히 70%컷 자체가 지금 좀 많이 하락했다는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사회복지학과는 1.78, 1.94, 사회학과가 1.67, 1.73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인류학과가 1.69, 그 다음에 언론홍보영상학부가 1.99로 오히려 이전 연도보다 조금 떨어졌는데, 네, 지금 당장 언론홍보영상학부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확인해봤던 것처럼 매우 높은 입결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2025학년도 뭐 이게 정성평가 영역이니까 뭐 당장 어떻게 된다라고 딱 결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1.5에서 한 1.6 정도 내신 성적대의 학생들이 쓰는 게 일단은 좀 기준 지원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입결 자체가 일단 학종임에도 불구하고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료환경학과 이전 연도하고 비슷했고요. 식품영양 같은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실내건축 역시 비슷했고요. 아동가족학과는 조금 더 올라서 지금 1.65, 1.8로 이전 연도 2점대 성적대보다 좀 더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동가족학과 같은 경우 뭐 점수가 더 올라갈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이 정도가 아마 1.65, 1.8 정도가 올해도 좀 비슷하게 반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통합 디자인도 이전 연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학부 역시 비슷하고요. 의예과, 그 다음에 치의학과, 간호학과, 약학과 지금 이제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면 의예과가 1.04, 1.09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의대 정원 증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내신 성적대 학생들이 합격했다. 치의학과가 1.16, 1.32로 전년도하고 좀 얼추 비슷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간호학과는 소폭 하락하긴 했으나 네, 역시 비슷하게 형성되었다. 그리고 약학이 1.3 정도. 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제 그 의치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자체가 일반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충분히 좀 감안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시 이제 마지막으로 학교가 공개한 이제 마지막 전형이 뭐 이제 다른 전형들 기회균형이나 이런 것들도 공개되긴 했는데 뭐 공개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서 저희는 국제형, 국내고 유형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입결 기준, 즉 뭐 내신이 몇 등급이냐 몇 등급이냐 이 입결 기준이 기본적으로 국영 수사과를 기준으로 해서 입결을 산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제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모집을 했냐? 여기는 활동 우수형하고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하고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단계별 전형을 실시를 했었고, 단계별 전형에서 1단계가 네, 3배수를 모집해서 서류 100%로 이제 인원들을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활동 우수형하고 동일하게 서류 60과 면접 40을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도 이 국제형 국내고 유형도 2026학년도에 1단계 선발 인원 배수를 기존에 3배수에서 4배수로 변경을 했거든요. 네, 그 부분들도 화로하고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 내용들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형 같은 경우에도 일단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었고요. 자, 이제 뭐 인문 쪽이니까 앞서 이제 우리 학종 화류형이든 아니면 교과 전형에서든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국어, 수학, 탐구 지정 과목 모두 없습니다. 그리고 탐구는 개별 과목으로 2개 과목을 인정한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국수탐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이 국수탐 기준 중 2합 5, 2합 5등급이고, 그리고 반드시 국어나 수학을 포함해야 된다. 네, 이게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전제 조건이고요. 하나 더, 영어는 반드시 2등급 이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걸 꼭 좀 기억해 둡시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이제 2024학년도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에는요, 저 수능 최저에서 영어가 1등급 이내였거든요. 1등급. 근데 2025학년도에 2등급으로 조금 완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어는 2등급이 반영 기준이기 때문에 일단 2024학년도보다는 2025학년도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 근데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여기 국제형 국내고 같은 경우는 사실 영어 1등급 때문에 탈락하는 친구들, 수능 최저 기준을 못 맞춰서 탈락하는 친구들이 제법 많았던 걸로 좀 기억을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영어 2등급, 1등급이 영어 2등급으로 완화되었던 2025학년도에 입결이 2024학년도보다 조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오히려 더 상승한 경우들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특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이외에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뭐 수시 전형에서 이렇게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개된 입결이 수시에서는 요 정도까지고,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균형이랑 일부가 공개되긴 했으나 저희가 이제 그 자료가 다 완벽하게 다 채워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요 정도까지만 해서, 국제형 국내고까지만 해서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 모집 입시 결과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이제 연세대학교 정시 전형 관련된 입결에 대해서 동영상을 올릴 예정이니까 같이 겸사겸사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